예, 5월 13일 라이브 시간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쪽에 계시니까 예. 반도체 업과 같이 이제 숨을 같이 쉬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도체 업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테고, 반도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출, 품목, 뭐 산업이다라는 것은 뭐 증거 자료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 이런 것 좀 혹시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그냥 가볍게 좀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출. 네. 수출의 20% 차지합니다. 20%요? 예, 예. 20% 차지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죠? 1등입니까? 1등이죠. 1등. 단일 품목. 작년 기준으로 네. 986억 불, 한 1000억 불 가까이 했고요. 많이 할 때는 1300억 불 가까이 했습니다. 제일 잘할 때. 제일 잘할 때는 1296억 불을 했으니까. 네. 제일 잘할 때는. 네. 그리고 이 반도체는 가격 등락이 좀 있어요. 네. 좋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납니다. 나쁠 때는 이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으면 네. 수출이 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수출. 예, 대한민국 수출이 적자가 나요. 네. 반도체가 좋으면 대한민국 수출이 흑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출 금액 자체보다도 그 업황에 따라서 또 수출의 적자 흑자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반도체가. 예, 예. 네. 우리 전체 경제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종사자가 한 20만 명 되는데요. 20만 명이요. 예, 또 뭐 월급들을 많이 받아서 부가치가 좀 높은 산업입니다. 네. 예, 산업적으로 보면.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글로벌 이 제조 기술은 글로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얘기는 네. 우리 제조 부분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대만하고 뭐 경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조 네. 부분이 경쟁이 거의 없다예요. 없다. 그럼 미래의 성장 가능성,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부가가치가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할수록 생산성 이슈가 크기 때문에 가격 이슈가 커요. 네. 그런 마진이 적어집니다. 경쟁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기술은 최근에 우리 선발국, 선진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선발국이라고 하면. 우리 미국이나 미국. 일본, 네, 유럽이 네. 중요해졌어요. 중요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국력에 반도체 기술이 포함됐대요. 네. 국력이라 하면 뭐 네. 전통적으로 보면 인구, 또 총생산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방 이런 건데요. 반도체 기술이 국력에 포함돼 있다 해요. 왜?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라가니까. 뭐 이 정도로 중요해졌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반도체 외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이 산업들이 좀 여럿 있어야 되는데요. 많지 않다. 잘 보이지 않는다. 예, 잘 보이지 않는다가 좀 안타까운데 네.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반도체가 지탱해줘야 돼요. 이걸 먹고 살아야 된다. 예, 지탱해줘야 대한민국은. 됩니다. 미국은, 예, 일본은, 예. 또 중국이 뭐 촉발 먼저 했죠. 반도체 제조 기술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네. 반도체가 한국 또는 대만이 만들어서 네. 전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가 전자제품 만들 때 쓰는 부품이거든요. 그럼 전자제품 만드는 나라, 전자제품 조립하는 공장이 있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대만이 만든 반도체는 주로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반도체를 통해서 제품, 뭐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 만들면 네. 미국, 일본, 유럽으로 가요. 네. 그 공급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반도체 제조, 반도체를 만드는 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는 왜? 나는 스마트폰 사서 쓰는 거지 반도체 사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중요해요. 중국은 반도체를 사서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네. 그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발로 중국이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한 나라는 한국, 경제 굉장히 중요하다. 대만도 대만 경제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은 사서 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수입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수익이 전 세계 반도체 5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수입액이 크다. 예, 네.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한 나라들이 반도체 제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후발이니까 그렇죠. 아직은 제조 기술보다 못 미쳐요. 근데 최근 다릅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유럽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냐? 반도체가 없으면 이 나라 산업이 유지가 안 됩니다. 칩이 없어서 뭘 못 만든다.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주로 반도체가 들어간 게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반도체는 똑똑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자동차는 똑똑하지 않았어. 운전 내가 하니까. 네. 지금의 자동차는 똑똑합니다. 앞으로는 혼자 움직여요. 반도체 필요해요. 네.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를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샀으냐? 한국, 대만. 중국까지 해서 샀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하다.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국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자동차를 포함한 전자제품, 고성능 전자제품의 산업이 유지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예. 근데 반도체 제조 기술은 없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주고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예. 이고 또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법을 또 만들어서 직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같은 산업입니다. 아, 자동차 산업이 예. 주력 산업이잖아요. 첨단 쪽에서. 네. 근데 이 자동차 말고 휴대폰은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은 싸게 만들어야 팔리거든요. 자동차는 비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한 대 1억이잖아요. 네. 휴대폰 1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많이 남겨야 돼. 그래야 이 국가가 유지돼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은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돈을 줘서라도 우리가 생산 시설을 우리 쪽에 우리 땅에 유치를 하겠다. 꼭 우리 기업 아니더라도 만든다. 만든다. 생산 시설이 우리 땅에 있어야 된다.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국가별로. 미국은 527억 불. 네.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527억 불을 네. 통과를 시켰어요. 그 정도 돈은 우리가 쓰겠다라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그 중에 390억 불, 우리나라 돈 한 60조 60조. 지금 뭐 환율이 그 올라서. 돈을 제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 직보조금을 주겠다. 직보조금. 나머지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 원천기술 연구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쓰겠다. 이렇게 이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받는 기업들 나왔죠. 받는 기업 나왔죠. 네. 우리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파운드리 한해서 이게 많지 않아요. 네. 보조금 15억 불 15억 돈 받았어요. 2조 원 정도. 네, 우리가 익히 하는 인텔 네. 보조금 85억 불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것도 모자라. 80 보조금 받았으면 우리 안 돼요. 공장 짓는 돈이 얼마 드는데 앞으로 지금 공장 짓는데 하나 공장 짓는데 30조 드는데요. 앞으로 50조예요. 더 들어가면 100조 듭니다. 기업이 돈 벌어서 투자 못 해요. 그러니까 나 돈 더 필요하니까 대출금 줄게 해서 110억 불 대출 해줘요. 그리고 TSMC 대만 업체잖아요. 네. 미국 공장 짓는데 66억 불 줘요. 여기도 우리 이거 모자라요 하니까 대출금도 줘요. 50억 불 대출금 줍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그 삼성전자 테일러? 텍사스의 네. 테일러라는 곳에 공장을 지어요. 근데 거기에 62억 불을 줘요. 64억 불을 줍니다. 64억 불. 네. 거기에. 근데 이제 삼성은 대출이 없어요. 네, 일단 요거 굳이 갖고 뭐, 버텨보겠습니다.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인텔, TSMC,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위탁 제조를 해주는 공장이 파운드리라고 하죠. 네. 같은 업을 미국 내에서 3파전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사실 3파전은 아니죠. 국가별로 보면 미국, 한국, 대만 또 3파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마지막 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이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하고 같은 품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를 하는 회사예요. 네. 보조금 61억 불을 받았어요. 예, 거의 10조 가까이 받는 거예요. 네. 네. 61억 불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출도 끼어 있어요. 75억 불.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경쟁해 직접. 네. 메모리 쪽에서. 근데 우리 하이닉스 삼성은 공장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 공장이 뭐 일본 대만도 있지만 보조금 받는 건 미국에 있어요. 뉴욕에 뭐 한다면서요. 예, 뉴욕 저 위쪽에 알바니 쪽으로 네, 가면 네. 공장을 짓는다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을 받고 짓는 거예요. 우리랑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해야 되는데 돈 받고 공장을 짓습니다. 그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빵집 하는데요. 난 이제 빵집 하는데 나는 은행 대출 뭐 하여튼 그동안 저축해놓고 해서 이제 오븐 빵 굽는 오븐을 내가 사서 해. 네. 돈 벌어서 이제 대출도 갚고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옆집은 뭐 저 아버지가 부자여서 공장 오븐 하나 사줬어. 원가 차이가 있죠. 부담은 없잖아요. 네. 그럼 네. 빵만 구우면 돼. 빵만 잘 구우면 돼요. 오븐도 다 주고. 오븐 다 주고. 네, 오븐 준 거야.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보조니까 오븐 주고 그냥 빵 굽는 거예요. 제품 똑같은 빵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빵값에 그 오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빠지는 거군요. 빠지죠. 빠지면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네. 이익이 그것만큼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남는 거가 또 투자하겠죠. 네. 우리는 그만큼 안 남으니까 덜 남으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죠. 돈을 모아서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 제조 시설은 빨리 짓고 빨리 운영하는 곳이 기술력이 높아요. 이익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선두가 중요해요. 선두가. 후발이잖아요. 공장 못 지어요. 선두가 이익이 제일 높고요. 후발은 또 낮고요. 제일 꼬리에 있는 데는 이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국 땅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들에 예. 대한 것, 예.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 땅으로 보면 예. 미국 지역이지 뭐 어쨌든 돈 쏟아부으니까 많이 예. 되고 있다. 예. 유럽도 하니까 거기도 이제 생기겠죠. 예, 예, 예. 일본도 돈을 주고 있으니까 뭐 TSMC 이런 데서 예. 공장 금방 짓고 또 이 공장도 짓는다고 예. 하고 있고 하는데, 개별 기업도로 보면 경쟁 측면에서는 그렇게 남의 돈 받아갖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면 원가 경쟁력이 그렇게 생겨버리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 있겠네요. 액면으로 보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조금 결과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투자금의 한 10%를 줘요. 15%까지 줄 수 있는데 그걸 또 한 10% 좀 5% 깎아주더라고. 그리고 세액공제 25%를 줘요. 그러면 35%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보조금은 일단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15% 해요. 25%라고 나왔는데 그 나머지 10%는 추가 투자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를 줍니다. 추가 투자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추가 투자예요? 과거 3년 투자 평균의 하. 증가분. 그렇군요. 예, 늘려야 더 주니까, 준다. 예,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15%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15%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15 대 35잖아요. 시설 투자에 15. 그러면 20%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럼 20%만큼 우리가 생산성이 좋아야 돼. 뭔가가 좋아야 돼. 예, 뭐 열심히 일하든 뭐 좋아야 돼. 인건비 싸든 비용이 싸든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아직 뭐 정확히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액면으로 보면 20%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20%가 원가로 들어가면 한 10% 정도 차이가 돼요. 10%.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럼 10%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극복의 문제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10% 많잖아요. 그러면 돈이 10%만큼 더 남을 거 아니야. 그럼 투자 여력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투자 여력이 안 생겨요. 아니면 뭐 고객하고 경쟁할 때 10% 깎아버리든지. 누가? 우리가? 미국 회사. 미국 회사가? 네. 우리가 좀 나으니까. 10% 깎잖아요. 네. 금액이 네. 그 사람들 가격을 판가를 10% 깎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10% 깎죠. 같은 제품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익 또 주러 가. 10% 깎잖아요. 우리는 이익이 없어져. 또는 마이너스가 가.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에서 직접 보조금 요구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 세액공제를 하면 사실상 보조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화하겠다. 다 맞아요. 네. 시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빨리 생산을 하는 데가 이익이 많다야. 같은 제품이라면. 네. 네? 빨리 생산하는 데가 이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빠른가? 안 빠르죠. 네? 아니 그 빠른가 이 질문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빠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용인 뭐 이런데 뭐 하는데 그 시간이 지금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 이 매스컴에서 TSMC 구마모토 공장 그렇게 빨리 될지 2년 만에 탁착착 짓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현실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빨리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직보조금은 안 된다라는 걸로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아니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액면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맞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빨라야 되는데 빠른가? 이거는 국민적 합의, 공감대가 좀 필요해요. 안 빠르다. 왜냐하면 그 빨리 하려면 빨리 인허가 하고 땅 밀고 공장 지어야 그리고 물, 전기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지 않았다. 이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세액공제 보조금 맞죠. 예, 보조금 맞죠. 그거라도 감해주면 좋은데 세액공제 비율 자체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이냐? 아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과거에는 반도체 제조라는 게 한국, 대만밖에 안 했어요. 예. 미국, 일본, 유럽을 안 했다고. 사실 경쟁이 없었어요. 경쟁이. 우리는 경쟁이 없으니까 나만 하면 돼. 나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유럽이 하니까 경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생겼다는 인식이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경쟁은 경쟁적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든 잘하든 아니면은 정부가 지원을 잘하든 이게 다 경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직접 보조금을 좀 우리도 좀 줘야 된다라는 이 여론이 굉장히 커졌다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 뭐 안 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고 뭐 세액공제하면 결국 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톤으로 얘기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기 어딥니까 어디 중소업체 공장 가가지고 10조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대기업은 아니고 또 이것은 소부장에 하겠다. 직보조금을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보조금 얘기는 네.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된다, 네. 필요하다 네. 이런 논의보다 네. 보조금 자체가 영향을 얼마나 미치냐, 괜찮냐 우리가 괜찮은지 우리 스스로가 면밀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사실은 10년 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제조 산업, 20년 뒤 반도체 제조 산업이 괜찮냐야. 이대로 가면. 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이 10년 뒤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20년 뒤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유지시키는데 이게 또 또 이것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면밀히 진단을 좀 해보자. 이 얘기는 필요한 거고요.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해. 네. 결론을 내지 말고 또 하나는 예. 소부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산업의 기반 산업입니다. 네. 기반 산업이라는 건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 제조 산업과 소부장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조 산업의 이 같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 산업이 잘 돼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좀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반도체 그 제조업체들 경쟁력 떨어져갖고 다 망해버리면 소부장도 물건 팔 데가 없다. 뭐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 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는 네.
지금 공급망 구조를 보면 국내 제조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 판단하는 얘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국에 경쟁의 시국에서 우선순위는 반도체 제조 산업에 있고요. 그다음 기반 산업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소부장 지원 뭐 R&D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업체들이 국내 소부장을 잘 살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서 저의 언어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기업들이 살아야, 아니 말이 이상하네요. 소자업체들이 살아야 그들이 물건 팔 수 있는 데도 생긴다.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소비장이라는 게 수출이 주력이 아닙니다. 내수. 국내 내수가 주력인 산업이에요. 네. 예, 내수가 주력인 산업이니까 네. 연결해주는 역할,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대기업에 특혜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론이 무서워서 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대기업 특혜라는 게 과거는 맞습니다. 우리만 제조를 했을 때는 맞는데 네. 지금은 대기업 간의 경쟁이, 아까 우리 미국 땅의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TSMC 경쟁 회사예요. 그거 다 대기업들이죠. 다 대기업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리고 네. 마이크론, SK하이닉 같은 회사예요. 대기업이에요. 전 세계가 대기업 특혜 경쟁입니다. 왜? 이 대기업만 힘으로만 안 되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예. 아니 뭐 전쟁 나가는데 내가 총 사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네. 전쟁 중이니까. 네. 총을 정부가 줘야 나가서 총을 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이인데, 야, 니는 평소에 돈 많이 버니까 군 전장 나갈 때 니 총 사서 총 쏴라.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예, 지금은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민간 영역이 아닙니다. 예, 민간 영역이 아니고 이게 국가의 경쟁의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4월, 5월 지난주죠.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 일 맡기려면 돈 많이 줘야 되는 이 컨설팅 회사인데 부럽습니다. 돈을 아마 줬겠죠. 보고서를 이제 많이 줬을 거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하고 이제 칩스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년간 직보조금 뭐 390억 달러 주고 대출은 뭐 750억 달러 해주고 뭐 132억 달러 R&D 해주고 또 세액공제 25%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었기 때문에 2032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도 능력이 뭐 3배가 늘어날 거다. 뭐 그리고 돈 안 줬으면 뭐 안 됐을 거다. 뭐 첨단 뭐 몇 나노 이하 뭐 로직도 뭐 공정도 뭐 비중이 이렇게 커지고 그 전에 우리가 제로였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돈을 좀 더 달라라는 뉘앙스로 이제 또 멘트들이 나왔단 말이죠. 참 이 미국에서 이런 활동들, 뭐 여기는 로비를 뭐 아주 많이 하는 나라니까 한국은 뭐 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반도체 협회에 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요. 그런 지원을 하는데 공감대가 있어서 칩스법 통과시켰잖아요. 미국은 반도체 산업 자체를 두 단어로 정의를 이미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2021년 4월 달에 안보. 인프라다. 인프라다. 인프라, 물, 전기 같은 거잖아요. 공공이잖아요, 인프라가. 네. 반도체 자체가 공공이다, 야. 그래서 반도체 자체가 우리나라 이 산업의 인프라니까 공공에서 해야 된다. 그 세금 써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안보야. 안보. 이건 국가 영역이야. 민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돈을 넣는 거에 대해서 다 다른 나라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 받아들였습니다. 의회에서 받아들이고 그 얘기하자마자 칩스법 바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인프라다, 반도체가 안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죠, 사실. 없다고 보시는군요. 없죠. 그래 대기업 특혜 얘기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방산 탱크 만들고 뭐 이런데 국가가 지원하면 안 되죠. 네, 국가 지원하면 안 되죠. 자기 돈 써서 만들어서 팔아야지. 탱커도 자기 돈 만들어서 팔아야죠. 지금 전무님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한국의 이런 그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흐름들 보면 바뀌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네. 정말 우리가 10년 뒤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보다 쇠퇴한다. 이러면 지금의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뒤에 없다. 이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정말 미안 정도가 아닌 죄 짓는 일이에요. 먹고 살 게 없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 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지향해야 되냐? 우리 후배들을 지향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는 미래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현재를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일이에요. 당사자들, 소위 얘기하는 메모리를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이런 목소리는 직접 못 내는 게 현재의 어떤 분위기 아닙니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는 거겠죠.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저야 이해관계 없으니까. 네, 저는 그렇다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그 정책의 어떤 방향성으로 쭉 간다면 타국은 이렇게 자꾸 돈 몰아주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반도체 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돈 줘가면서 굉장히 장문에 그 휘황찬란한 보고서를 내는 이유도 돈 더 달라고 지금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없이 그냥 소부장 쪽에만 돈 태우고 그냥 쭉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소부장 돈 투자하는 거 네.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제조는 포기하냐? 이겁니다. 제조는 포기하냐? 그 포기하지 더 중요한 일이다, 야. 네. 우리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자료를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 이게 중요한 것은 전체 규모가 아니고요. 첨단 기술의 규모입니다. 첨단 기술. 예. 네, 우린 첨단 기술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예. 레가시로 먹고 살지는 않아요. 예. 첨단 기술 아까 그랬잖아요. 빨리 하는 쪽은 이익이 크다야. 이익이 클수록 우리가 많이 돈을 버니까 국가가 더 부해질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놓고 첨단 기술의 규모는 줄여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많이 줄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잘 하는데 네. 첨단 기술은 줄게 돼 있어. 아니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 네.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차원에서 네. 이것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갔을 때 예. 워스트 시나리오, 예. 베스트 시나리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좀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해서 좀 알려야 되는 어떤 이런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네. 계획은 네. 좀 있어요. 계획은 용인 그래요? 메가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평택, 용인, SK 하이닉스 이제 이천에서 이제 용인으로 건너오고 네. 삼성전자는 평택에서 공장을 이제 하나 더 짓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계획대로 네. 진행이 된다.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 근데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계획대로 우리가 워낙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다 외국에서 다 그 발표 언론에 나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면 8%야. 8% 네. 첨단. 네. 근데 미국은 아까 20 몇 프로 미국 첨단이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미국은 그만큼 첨단이 우리보다 많아져요. 첨단이. 28%. 28 첨단이 28 10나노 이하. 네. 28%잖아요. 네. 첨단이 28%, 우리는 8%예요. 8%예요. 걔네 발표만 봐도. 예, 걔네 발표만 봐도 이대로 가도. 근데 우리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예, 더 해야 되고 우리가 더 해야 된다는 게 뭘 더 해야 된다는 첨단 쪽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기업이 예, 기업이. 지금으로서는 기업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네. 그게. 왜? 네. 투자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비가 더 많아요. 그렇군요. 버는 것보다 투자비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8%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자꾸 딜레이 되잖아요, 투자가. 최상목 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뭐 올 이달 초에 뭐 얘기해, 야, 뭐 그거 뭐 직보조금 주는 거는 뭐 제조 역량 떨어지는 뭐 일부 선진국은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약한 쪽 소부장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완전 다른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근데 네, 그 미국, 일본, 유럽은 목적은 투자 유치입니다. 네, 네, 목적이 네. 그건 맞아요. 네, 우리는 투자 유치를 할 필요 없잖아요. 네, 회사들이 뭐 원래 투자하던 데니까 네. 그 다음이에요. 음, 투자 동력이 필요합니다. 음, 그 다음 우리는 투자 유치는 필요 없는데 투자 동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투자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딜레이 됩니다. 못 합니다. 한번 딜레이 되면 그 다음 공장 지으면 이익이 확 줄어들어요. 한순간 놓치면 이익 줄어든다니까.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일 경우에 해외 공장 지으려면 산업부 허가 받아야 되죠. 아, 그렇죠.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나중에 투자 여력이 안 돼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지역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허가 좀 해주세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죠. 음. 예, 예. 왜냐하면 회사는 네. 주식 회사잖아요. 네. 그거는 국내 자본, 해외 자본 다 들어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그럼 경영청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 있으면 더 이상 이게 생산성이 떨어진다. 원가 경쟁이 없다. 라고 원가 경쟁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우리 다른 산업들은 다 그랬잖아요. 뭐 옷 만드는데 다 갔잖아요. 스마트폰 한국에 제조 안 합니다. 네. 그게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안 내보내 주면서 뭔가 도움도 안 주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펼칠 수 있겠네요. 그럼 뭐 국제 통상 이슈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적국이 아니라면, 네. 네. 적국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국, 경제적으로 적국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 안보적 말고 경제적으로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높은 곳은 그거는 이제 뭐 정부의 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막을 명분이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보조금을 타국에서 받으면 원가 제품 만드는 원가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곳은 뭐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물가도 사실 지금 한국이 더 비싸다고 하니까요. 인건비도 한국이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사실은 한국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의 원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10%라 원가에 10%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미국이 좀 비용이 높대요. 네. 그래서 10%를 극복할 수 있을까는 네. 잘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진단을 하자. 진단을 해서 우리가 너무 단정 짓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가 원가 경쟁력이 앞서 있어야 된다. 예, 왜냐 경쟁이니까. 이거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 나라가 6개국이 됩니다. 이제 제조하는 나라가 6개국이 돼요. 네. 예, 전 공장만 치면. 네. 이거 경쟁이 치열해져요. 누군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될 수 있고 치킨 게임이잖아요. 예. 옛날에 독일, 미국, 일본 뭐 다 하다가 지금 독일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유럽, 뭐 일본이 죽었으니까 그 치킨 게임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하고 대만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협회는 좀 뭐 그러면 뭐 지금 어쨌든 협회 입장은 지금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잘 가야 되는데 면밀히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 뭐 협회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없고 예. 제가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예. 예, 반도체 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예, 오늘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지금 뭐 외부에 좀 알려지지 않은 물 밑에서 뭐 좀 약간 우리가 다시 붐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뭐 이렇게 뭐 스터디를 좀 한다거나 뭐 혹은 뭐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 뭐 협회의 이렇게 문서 중에 정책을 좀 맞춰달라. 그리고 보조금도 지급해달라. 라고는 요청을 했죠. 대기업 말씀하신 거죠? 예.
아니 뭐 대기업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미국, 일본, 유럽의 정책에 그 미국, 일본, 유럽의 정책이 보조금이잖아요. 네. 그 제조 시설에 제조 시설이 대기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소부장도 다 제조 시설이니까 네. 그 정책을 맞춰달라. 정책의 경쟁력이 산업의 경쟁력이다. 네. 네. 그래서 그건 협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예, 제출은 다 했죠. 언제요? 뭐 작년부터 계속 하고 어디 있습니까? 뭐 누가 달라 이러면 다 주고 했습니다. 그 뭐 당에도 얘기했고 행정부에도 있고 입법부에도 그렇고 예. 당에도 얘기했고 했습니다. 얘기했군요. 그 네. 의견이니까. 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반응은 반응은 아직 없죠. 없다. 예. 지금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생산 시설은 안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안 주겠다는 뭐 예. 세액공제로 그냥 퉁치자. 뭐. 그러니까 어쨌든 세액공제도 보조금인데 네. 보조금인데 그만큼 뭐 어쨌든 맞추려면 율은 높여야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워낙 또 다 적자나고 이래서 못 받아서 연장된 거죠 이게 지금. 연장 아직 안 됐죠. 안 된 겁니까? 올해 일몰이니까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 올해 일본이니까. 예.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아직. 아직 연장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도 뭐 하다 보면 그냥 연장 안 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네요. 뭐 아니, 뭐 22대 국회가 6월 1일 날 개원이 되니까 네. 뭐 그때 또 뭐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아니 미국 반도체 협회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그 맡기려고 돈 엄청 쓴 것 같은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 보고서 아주 사람들 전 세계 각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픽하고 엄청나게 돈 많이 쓴 보고서들. 대한민국은 생산성의 나라입니다. 네. 한국 반도체 협회는 생산성으로 일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성비로 일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아니 여기 한국 협회도 좀 그런 거 좀 만들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눈치 안 보고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그만한 자료를 우리 돈 안 들이고 내부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